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결정문에서 대남 대미 관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면서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배경이 무엇일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북한에서 1월 1일쯤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그 신년사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대체하는 걸로 지금 나온 거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최장 기간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5일 동안 예. 이제 했죠. 최장 기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고심이 깊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2021년에 8차 당대회를 북한이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발전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예. 그리고 2021년도에 1차년도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거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밝혔죠. 이제 예. 그래서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제 논의한 거는 2021년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2022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네. 5일 동안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생각했던 그러한 결과를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전원회의가 고심이 깊다 보니까 네. 닷새 동안 이어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신년사로 대체될 정도로 전원회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회의인 거겠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네. 이제 공식 명칭이고요. 음. 이번에 보면 8기 4차 전원회의입니다. 예. 8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8번의 당대회가 있었는데 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8차 당대회가 202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네 번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그래서 8기 4차 전원회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는 당에 보면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이 있고 정치국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보다 조금 아래 단계에 중앙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정의원 후보위원 합치면 약 100여 명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고 부분별로 각 성이랄지 예. 각 분야의 참관인들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 가까이 인원이 모여서 1년을 평가하고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2년도를 준비하는 예. 뭐 그런 차원에서의 중요한 회의가 이번 연말에 개최가 된 것이죠. 예. 뭐 전원회의라는 게 매년 뭐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열리나 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서 조금 더 주목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대남 대외 분과 회의를 별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시점에 대남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 왜 메시지는 안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일단은 그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이미 대남 부분 이제 대미 관계 분야에 대한 입장을 제시를 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북한이 생각했을 때 남한과의 관계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때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를 했죠. 예.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만 예. 이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 대해서는 근본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남북 간에 이미 합의했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라.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 추종하지 말고 첨단무기 반입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게 되어야만 예. 이제 남쪽에서 희망을 하는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미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의 변화가 없죠. 북한 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가 없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직은 북한이 인식하거나 이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가장 원칙적인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자체는 앞으로 보면 금년도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경쟁 패권 문제도 있고, 경쟁이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우는 당장 이제 뭐 베이징 올림픽부터 포함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문제 이런 것도 예. 복잡한 게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서 자신들의 기본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거니까 아직은 자신들의 입장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예. 뭔가 이제 논의는 됐을 겁니다. 예. 이미 기조는 정해져 있고 뭐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정책회의가 전원회의가 끝나고 나왔던 그 당대회죠. 당대회 끝나고 나왔던 내용을 들어보면 각종 무기 체계도 설명하고 고강도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뭐 도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날선 발언들도 많았었는데 그때와는 또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예. 종전선언을 포함한 예. 전체적인 정책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을 아직 만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예. 또 남북 차원에서는 남측의 적극적 의지가 있지만 북미라고 하는 자동차 앞바퀴가 지금 전혀 굴러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예.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을 꺼내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예. 그 상황에서는 정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북측이 먼저 자신들의 패를 까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많은 논의들은 했을 겁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여러 가지 이 앞으로 대응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그것을 지금 꺼내기에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아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주목이 되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정말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군사훈련을 안 한다거나 또는 대규모 축소된 형태로 예.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북측의 지금 정확한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호주머니 속에 지금 패를 지금 넣고 있는 상황에서 예.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굳이 패를 노출시킬 필요 없다 이런 좀 평가를 하셨지만 또 일부 분석에서 보면은 김 전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 크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행동들은 북한이 좀 조심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북한이 다른 그 이슈들 다 관심을 모아오면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여러 그 협조 관계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올해 행사가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중국과의 협조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뭔가 상황을 바꿀 만한 이슈랄지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선물 보따리가 정확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 자신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움직이거나 또는 주변에서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때 예. 거기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노이 때 보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사실 미국 측에 아주 뒷덜미를 잡힌 케이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트라우마도 여전히 지금 북한을 외교적으로는 압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패가 먼저 나와야 움직이겠다 이런 네네.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메시지를 더욱더 주목했었던 이유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 한미 간 진행해온 종전선언 문안이 어느 정도 조율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의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한미 간에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 와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우영 장관께서도 북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덤덤하다 그럴까요? 이거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미 9월 달에 입장을 밝혔죠. 예. 흥미로운 제안이다. 예.
그렇지만 선언만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종전 선언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요 미국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 폐기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소위 그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뿐인 종전선언 자체는 의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현 이제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한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좀 뭔가 좀 양보하는 조치를 취해라.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거 예.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카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한국과 미국에게 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흥미로운 제안이다. 북한 측의 입장이 나왔다는 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었었는데 김 전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조건이라는 게 눈에 띄는 실천,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CNN도 이제 그 한미 간의 종전선언 문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을 이제 관심 있게 또 보도를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엔 중국과 북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동의하시는 내용입니까? 결국 뭐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 입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된 것으로 예.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 문제와 연계된 종전선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를 그치지 않고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예. 불쏘시개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사실 한미 간에는 그렇게 큰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예. 우리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들이 나왔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문제,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한은 SLBM을 쏘는데 북한이 쏜다고 북한만 국제사회에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야 된다. 북미 관계를 풀자면서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이나 인식들이 어쨌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과 중국이 얼마만큼 여기에 그 종전선언에 호응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선물 보따리를 뭘 줄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있을 수 있고 예. 대규모 백신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뭔가 눈에 보이는 선물 보따리 또는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선물 보따리들이 포장이 좀 되면서 북한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만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이 오히려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징검다리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하겠다. 임기 내에 이런 입장인데 김 전 차관이 보시기에 그 통일부 차관으로 계셨으니까 네. 지금 남아있는 이 임기 내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전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이제 5월까지 과연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걸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그런 이제 전염병의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고 예. 오늘 또 이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보면 이제 비상 방역을 국가적인 제1의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완화되지 않으면 북한이 움직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임기 말에 끝나는 정부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이제 클린턴 정부하고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까지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소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도 보면 2007년에 14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쪽에서의 정부가 바뀌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은 갈 길은 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급한데
그러면 뭔가 합의를 하면 곧바로 빨리 속도감 있게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보다는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하고 뭔가 좀 그 협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대남 관계, 대미 관계, 특히 대미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있으니까 뭐 별건이지만 예. 대남 관계에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제시할 그런 필요도 있는데 안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어떻게 오느냐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뭐 굳이 밝히지 않겠다. 그런데 보면 그 뒤에 보면 원칙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방향에서도 토의했다라는 것은 예. 이제 남쪽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걸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 정부로서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그 노력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그 김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그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뭐 백신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한이 근본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나오면서 또 북한이 또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어떤 활로를 베이징 올림픽으로 봤었는데 뭐 미국도 보이콧 선언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선수단까지도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선수단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참가가 안 되고요. 예. 대체적으로 북한의 동계 올림픽 종목에서의 예선 통과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동계 올림픽의 중요한 동부아시아에서의 그 이벤트, 특히 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베이징에 올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예. 이제 중요했는데 예. 현재로서는 좀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안 오는 거고, 예. 일본에서도 아마 그 일본 총리도 안 오는 걸로 지금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 또는 종전 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 베이징을 우리가 상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종전 선언이 베이징 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가 안 돼서 종전 선언이 무산되는 것이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한 것이지 베이징 올림픽은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를 예. 우리가 상정했기 때문에 예. 그 무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대 또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나간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도 종전선언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이나 남측에서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가면서 아마 남측의 차기 정부 또 바이든 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의 3기 시진핑 정부가 좀 안정이 되는 올 뭐 하반기나 뭐 이런 정도의 종전선언을 다시 재가동을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내부 상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네.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 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위도 중요합니다. 직책도 지위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이 최고 그 지도자와의 그런 절대적인 신임 관계에 따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여동생이고 예. 소위 남매 통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남 관계,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권을 이임받았다라고 예. 하고 있고 또 그런 담화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이번에 이제 선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이상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직위 변화는 없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네.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차관님께서 뭐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북한에서의 김여정 부부장은 제가 볼 때는 리베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중요한 역할을 예. 오빠를 대신해서 하고 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오빠를 대신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부부장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는 네.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우리 예. 남측에도 이미지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그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로 한 때 김여정의 역할은 굉장히 악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공식적인 직책에서의 움직이는 역할 플러스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중요한 사업들을 해나갈 때에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권력 서열이랄지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위원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역할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예. 그 역할은 언제든지 중요할 때마다 할 수 있다. 과거에 이제 최룡해 지금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맡았던 역할이랄지 이런 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매우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또 오빠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한 그 측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최측근에서 올바른 소리 또는 등이 가려울 때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은 예. 김여정 부부장 외에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전면에 나설 준비도 돼 있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북한 소식을 전할 때 보면은 조금 뭐 식량난도 있었고요, 뭐 자연재해도 있었고, 좀 코로나19도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기 때문에 내부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북한 스스로가 작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 또 북한 방송을 보면 엄혹한 대내외 정세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인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거 자체가 보면 이제 북한의 현재 내부 상황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 이제 단적 예로 보면 이제 북한에 이제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있기 전에 예. 대외 교역이 약 한 80억 불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분의 1 수준인 8억 불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기준인데 예. 2021년이면 더욱더 이제 악화됐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북한의 대교역만 가지고 북한 경제가 전체는 아닌데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게 그 급락을 했다. 예.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북한의 이제 소식통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필품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보면 그런 뭐 아사자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아직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특이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은 매우 어렵다.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예. 대외적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으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나게 고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급격하게 지금 감량된 것 예. 이제 그런 것도 아마도 이제 그 요인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뭐 자력갱생 외치기도 하고 지금 결정문에서도 뭐 농업과 경제부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 관련 방송들도 보면 뭐 북한 최고의 농사꾼 뭐 이런 방송들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도움들, 조력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뭐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외부로 열린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열린 문도 닫고 예. 러시아로 열린 문도 닫고 남측으로 열린 문도 완전히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결국에 북한이 증산과 절약 이게 이제 북한의 슬로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최근에 이 슬로건이 나온 게 아니고 1950년대에도 증산과 절약이었고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았던 적은 약 한 50년대, 60년대 정도까지였고 그 후로는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이제 북한의 작년이죠. 작년에 농업 생산량이 우리 남측에서 추론하기에 5에서 한 10% 정도 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숨통이 좀 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2년 지금 이제 3년째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처음에 북한이 문을 닫았을 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만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상의 고통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시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른 게 10년인데 마지막으로 두 분이 보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10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한 3분의 2 정도는 성공을 했는데 3분의 1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 3분의 1 성공은 정치적으로 본인의 그런 권력을 확고히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3분의 1은 이제 군사적인 그 강국, 그 핵무력을 건설했어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인민의 생활을 향상, 인민 복지를 증진한다라는 거고 본인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연설을 한 것도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에다가 대북 제재로 돼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보면 이제 농업 문제를 강조한 게 바로 그러한 하나의 이제 의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인민의 먹거리 그게 마지막 과제란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10년인데요. 11년째입니다 이제. 10년은 출발은 굉장히 당차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치를 모색을 했고 본인의 경제, 대외관계를 모색을 했죠. 그래서 사실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대 교체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정치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현재 지금 북한을 엄습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차게 출발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고 대외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보다 순항할 수 있느냐 또는 어려움에 계속 묶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당찬 시작에 비해서 고민이 많은 11년 차가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모시고 북한 정세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